안녕하세요. 임창규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나누는 기준은 개인 사업자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용어 그대로 장부를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의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장부 작성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부 작성이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작성되는 이 간편장부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비용들에 맞는 숫자들만 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성하기가 쉬운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식부기는 회계를 기준으로 차변 대변을 작성을 해서 분계를 통해 장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장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가 되면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오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안내 유형, 기장 의무를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판단해서 안내가 됩니다. 이걸 보고 간편장부를 작성할지 복식부기로 작성을 할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 등 제재가 있는데,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충분한데 굳이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겠다고 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서 간편장부로 작성해도 충분한데 굳이 더 장부를 신경 써서 작성을 하겠다 하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라는 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 곱한 금액만큼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 한도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식장부를 작성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추계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겨서 복식장부를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나을지는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랑 복식부기 의무자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추계신고 때 구분했던 기준과 마찬가지로 업종별로 구분이 되고, 다음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계신고와 동일하게 업종별 구분, 가나다군이 있고요. 가군에 대표적으로 농림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있고, 나군에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등이 있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들어갑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고요. 나군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군 같은 경우는 직전년도 수익금액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모두 복식부기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세무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적용이 불가하고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둘이 공동사업자인데 이 사업장 하나가 있는 경우에 이 수익금액 기준을 공동사업자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합산을 해서 계산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장 전체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여러 명이어도 이 사업장의 매출을 나누거나 하지 않고 이 사업장 매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사업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수익금액 판단을 할 때 개월 수에 따라서 안분을 하는지, 만약에 6월 달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의 수익금액만 판단을 할지에 대한 기준은 따로 환산하지 않고 이 7개월의 수익금액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주업종 기준으로 부업종을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산식대로 계산을 해서 수익금액을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업연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익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사업연도 같은 경우는 구분 없이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는 회계 처리를 전부 해서 장부 작성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무사분을 찾아가서 기장이라는 업무를 맡기시면 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는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간편장부를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게 나을지 세무사분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에 대한 판단이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